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알지. 돈이 있으면 나도 아크로 리버파크나 반포자에 사고 싶어. 4000세대 신축 아파트에서 나도 살고 싶다고. 알아. 나도 아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집을 30개 이상 사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험별로입니다.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강동구 고레일을 보면 매매 17억 전세 10억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사려고 갔을 때 매매가가 10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가가 전세가가 됐어요. 장난이 아니죠. 이제 그런 과거의 데이터는 짜증나니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계속 생각하면 그냥 도태되는 겁니다. 남들 스포츠카 타고 추월 차선으로 갈 때 우리는 세발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갭이 생기는 겁니다. 첫사랑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지워버리세요.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잣돈이 한 6억, 7억쯤 있으세요? 똘똘한 아파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취득세 2억 낼 수 있어요? 그럼 7억 플러스 2억, 9억이야. 그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시장인 거지. 보유세도 생각하면 입장료를 가지고 있어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줘도 관리비며 보유세며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내 그릇이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러 가는 겁니다. 한두 개만 해도 되는데 한두 개에서는 서울 아파트나 건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노하우는 영상 마지막에 가르쳐 드릴게요. 꼭 영상 끝까지 보셔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고 건물주 되시는 겁니다. 남들이 다 똘똘이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못난이로 가라고 합니다. 못난이라고는 할 수 없죠. 작은 똘똘이 정도가 맞습니다. 우선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종부세죠. 가족 명의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부부일 경우 6억 해서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건 아시죠? 거기까지만 하셔도 이미 10개가 넘으셨을 겁니다. 10개 정도는 무난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0개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예요. A그룹은 종부세를 내기 위한 아파트 매입을 하면서 A그룹은 종부세가 목적입니다. 종부세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B그룹은 현금 흐름입니다. 아파트, 빌라, 상업용, 오피스텔, 상가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로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C그룹은 시세차익입니다. 실투금을 최소화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해서 갭으로 아파트를 삽니다. 수익 창출 목적이죠. A, B는 방어이고 C는 공격입니다. A, B, C 모든 그룹 매입 비용은 매입을 하면서 풀피, 전세보증금 증액, 매도, 부동산으로 만든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들의 매도 타이밍을 정합니다. 6월 1일 이후 소유권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즉 내년 6월 1일 전에 매도하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종부세를 내지 않을 물건들과 종부세를 내고 들고 갈 물건들을 리스트화합니다. 들고 갈 물건들 공시지가 하회의 6%가 종부세인 거죠. 20개를 들고 간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A그룹이 되어 종부세를 준비하는 종부세 대기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를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고 비용, 보유세 또한 부동산으로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의해서 수익,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사탕 사 먹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다시 시드가 돼서 스노우볼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노우볼 임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거라고. 300개씩 하는 사람들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1000만원씩 넣어서 300개를 사면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야. 30억이 있으면 누가 그걸 쪼개서 지방 아파트 300개를 삽니까? 바보죠. 30억이 지금 현금으로 있으면 100억짜리 건물을 사야죠. 근데 30억이 없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 개씩 사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돼서 300개가 된 거예요.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면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매 몇 번 입찰해보고 경매로 돈 벌기는 힘들다, 경매로 돈 버는 시절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 말 더 이상 듣지도 마시고 부정적인 에너지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접어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잠시 잠깐 마누라, 남편, 자식들 빼고 싹 바꾸세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무주택자입니다. 얼마 전에 회상이 끝났고 신용 회복 중이라 제1금융권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모아둔 돈도 당연히 없습니다. 알아보니 제2금융권에서 12% 이자율로 4,900만원 정도 대출이 나오네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벌이라 이자는 충당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지만 배우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지방의 소도시지만 갭 투자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고 23년도까지 입주 물량도 없는 곳인 것 같아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저도 가능할까요? 네,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답을 다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실함이 느껴졌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 10년 뒤에도 지금과 별다르지 않은 삶은 사실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님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대로 배우자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금 10%가 필요하고 전세 맞추기 전에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그 비용을 돈을 모아서 하시길 바라지만 비용을 모으는데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대출 받아서 진행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대출에는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소비되어지는 대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나쁜 대출이죠. 차를 산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대출 말입니다.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돈을 벌어올 수 있게 일을 시키는 대출은 착한 대출입니다. 첫 건은 무조건 플러스 P로 하셔야 합니다. 미분양 체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입주 물량이 없는 곳으로 많이 하락했다가 상승이 시작된 곳,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직 과거에 가장 비쌌던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은 구간이면 들어가도 됩니다. 매수 시점부터 정고점만큼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 단지, KB시대 밑으로 매입한다고 생각하시고 100개 단지 이상 찾아보세요.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수리는 제가 하는 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잘 세팅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돈을 집어넣고 하시는 투자는 배우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투자에서 첫 건이 제일 중요하고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과 배우자의 신뢰,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으세요. 계약하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분이 정말 100개를 찾아서 하시다 보면 아마 뜯어 말려도 계약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서실 거고 그냥 대충 임장 몇 번으로 가볍게 하시면 금방 포기하실 겁니다. 저는 포기하실 때 포기하더라도 한 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그런 물건은 없더라. 이건 지금 여러분 생각일 뿐이에요. 해보니까 저는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잘하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가능할 거라 믿고 끝까지 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찾았고 물건 하나를 하면 그 뒤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부동산에 띡 하고 나타나서 전세가보다 저렴한 물건 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는 사장님들은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절대 안 찾아줍니다. 결국 부동산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야. 저 같은 한 명만이 끝까지 도전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맞아요. 계속 찾다 보면 그걸 만드시는 능력을 장착하시게 될 겁니다. 능력이 장착되신 분들은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왼쪽으로 막 뛰어갈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뛰어가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결국 누가 지역 단지를 찍어주는 게 아니고 무피, 풀피 이런 건 부동산 사장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잘할지 못할지 아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늑대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당신은 호랑이 새끼인데 지금 고양이처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